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리그의 대부입니다. 오늘은 후원 도면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후원 도면이 꾸준히 나오죠.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후원 도면 무엇일까요? 예, 최근에 나온 RX124 TR6 건담 헤이즐 2입니다. 생긴 건 운두어트인데 이름에 운두어트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마치 실전 배치형과 같은 컬러링이죠. 원래 이제 저기 뭐지? 어드밴스드 오브 제타 AOG 자꾸 아오지라 그래요. 어드밴스드 오브 제타에서 나오는 운두어트라는 기체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티탄즈 테스트 팀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컬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티탄즈의 컬러링은 검정색이죠. 이렇게 검정색이 강조된 컬러링이 되어 있는 게 마치 실전 배치 컬러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워낙 복잡해서 이거에 대한 설정을 잘 몰라요. 막 뒤져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자, 아무튼 굉장히 큰 롱라이프를 두 개를 아예 뒤에 장착을 한 상태고 물론 설정상에는 가변이 되지만 정의 모양에서 가변은 사치죠. 자, 아무튼 그리고 운두어트 가변은 좀 어성스럽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쉴드, 운두어트에서 없던 쉴드와 그리고 운두에서도 없던 기본 라이플을 또 장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라이플도 다른 기체에서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 독특한 라이플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 장비인데 에테네미 디자인이고요. 물론 지난번 운두어트의 디자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운두어트를 디자인하고 한참 있다가 한정판으로 헤이즐2가 나온다 하길래 준비해서 추가를 한번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의 바리에이션이죠. 종이 모형에도 이런 바리에이션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리에이션으로 나오긴 했는데 헤이즐2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커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걸 라이프를 다 이렇게 지금 화면상처럼 세워버리면은 기본 운두어트 소체를 50cm로 잡았더니 80cm에서 90c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커서 그야말로 공간 파괴자 전부 다 만들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운두어트와 헤이즐2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우측에 있는 것이 운두어트고요. 지금 보시는 게 헤이즐2죠. 사실 헤이즐2에서 운두어트 이렇게 넘어간 상태인데요. 포징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검정색으로 바뀌면 너무 이상해서 그냥 색깔을 좀 보이게 각이 보이게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소체, 다리, 팔 이런 부분은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거의 변한 게 없는데 뒤를 돌려봐야 제대로 변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뒤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두어트에서 가장 독특한 이 뒷스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좀 독특하잖아요. 이거 무장으로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독특한 스커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둥글둥글한 부분에서 각진 부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가장 독특한 무장 상태, 무장 거치가 아주 독특한 스커트에서의 무장 거치가 되어서 팔에 장착하고 들고 쐈던 롱 라이플이 등 뒤에 스커트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스커트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을 만들 때 운두어트는 이 뒷부분에 좀 지지를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달라졌고 거기에다가 장비되어 있는 이건 운두어트를 볼 필요도 없죠. 쉴드 그리고 라이프 이 두 가지 무장까지 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무장 상태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두어트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운두어트 같은 경우는 도면 장수가 꽤 작았어요. 50장대였는데 롱 라이플이 두 개가 되고 쉴드와 라이플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무장 때문에 좀 장수가 80장으로 되고 확대됐습니다. 꽤 많이 좀 늘어나 버렸죠. 제가 지금 사족이라고 하면 사족인데 이 운두어트를 일러스트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을 받고 다시 이 녀석을 이제 일러스트를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데칼링 자료가 없어요. 아, 물론 운도어트 때도 그랬어요. 운도어트 때도 그랬는데 데칼링 자료가 전혀 없어서 데칼링은 운도어트에서 조금 변형시킨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드밴스 오브 제타 시리즈는 기체는 멋있는데 일러스트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자 도면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장수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라이플이 굉장히 길죠. 이게 곱하기 2가 돼버리니까. 근데 여러분들 라이플 모양도 바뀌었거든요. 이 뒷부분에 거치되는 부분이 따로 되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꽤 많은 변형이 있었고, 컬러링은 사실 별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흰색이 네이비로 바뀌었고, 그 약간 파란빛이 나는 컬러링이 운도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블랙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저기 프레임 컬러링, 그러니까 퍼플이죠. 퍼플은 좀 유지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컬러링은 많이 교체된 건 아닌데, 컬러링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사실 이거를 어두운 색의 일반적인 프린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두운 색의 어두운 데칼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데칼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서 완전 어둡잖아요 지금. 사실 저도 지금 화이트 프린터가 좀 고장이 났지만, 아무튼 화이트 프린트가 있다면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운도어트에 넣었던 것처럼 라인 데칼이 있는데, 그거는 뭐 세트지로 잘라서 붙인다고 하더라도 코션, 워닝 이런 데칼이 조금 포인트이기도 하고, 운도어트는 그 이름에, 운도어트나 헤이즐은 이름에 들어가는 그 토끼 문양이 이쁘잖아요. 근데 그걸 덧붙여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원래 컬러링이 그런 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야지 이 디자인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모형이 완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이즐 운도어트의 수채는 아마 제가 그 전에 자세한 리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모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운도어트 그대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운도어트를 한번 만드시려고 보셨던 분은 나름 이해를 하시면서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 운도어트, 이 헤이즐 2의 가장 관건은 뭐냐, 사실 운도어트, 그 전에 운도어트도 마찬가지죠. 운도어트도 중심을 잡아서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자립이 힘들다는 거. 자립이 힘들다는 게 문제지만,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공간 파괴 주범 롱 라이플 같은 경우는 대책이 안 써져,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중에 매달아 뭐 이런 수준으로 이런 수준으로 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축소, 저는 축소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자잘한 손가락과 같은 부분, 그리고 굉장히 자잘한 얼굴 부분들, 이런 얇은 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축소가 웬만한 모형보다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작은 크기의 운도어트 예전에 에떼님이 후원을 받았었고, 그런 모형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디테일을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 좀 많기 때문에 모형을 좀 그렇게 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축소를 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가동을 좀 포기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라이플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기에 좀 귀찮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측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만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사실 파내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제가 일부러 끊어냈습니다. 이걸 통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로 만들게 되면 그 하나를 연결하다 보면 다 반대쪽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분리를 제가 해놨는데, 이런 스타일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조각조각 내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음각을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부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덩어리체로 되어 있으면 그만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 그 둥글둥글한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스커트가 일단 각이 많이 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지 않고, 얇은 롱 라이플 이 부품은 뭐 그전에도 제가 주의점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운드워트 시리즈를,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오브 제타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헤이즈를 정말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기도 하고 좀 그 어두운 컬러링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컬러링의 그 도면화되어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PDF도 봐야 되겠죠. PDF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표지를 일단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재원이 조금 써 있습니다. 자, 아마 운드워트를 후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익숙하실 거예요. 거의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시 컬러링이 네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게 뒷 스커트 부분인데요. 스커트 부분에 이런 부분, 컬러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걸로 사실 그 일반 레이저 프린터로 아무리 출력을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검은색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좀 가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가공을 좀 필요할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잘 하신다면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깨알같이 여러가지 문양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문양들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그 운드워트와 거의 비슷한 방식대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드워트에 있던 부분은 그대로 넣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 없는 부분들은 다시 거의 동일하게 비슷한 스타일로 추가를 한 거죠. 물론 그전 거도 제가 했고 이번 것도 제가 데칼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 없는 그런 식으로 데칼링이 되었다는 거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모형들이 사실은 운드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욕심이 나시긴 하겠지만 사실 좀 쉬운 모형은 아닙니다. 쉬운 모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 오늘 좀 멘트가 조금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라이플 부분이거든요. 근데 라이플이 일반적으로 각이 되어 있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부분, 둥근 부분 윗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부분부터 쭉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접는선이 없죠. 접는선이 없고 그냥 둥글게 말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둥근 각을 잡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접는선 부분에 둥글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렇게 말아서 둥글게 만들고 난 다음에 접착을 해야 되는데, 그 각도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여기 이 부분을 만들 때 먼저 이 뚜껑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 기준을 잡고 접착을 할 때요, 면이 큰 면적을 기준으로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잘 잡아두면
붙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을 잘 잡고 이어 붙여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이플이 조금 생각보다는 평범해 보이지만 은근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어두운 데칼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그냥 도색 모르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꼼꼼하게 점검은 일단 다 해놨지만 플랩의 앞뒤가 이렇게 바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고 솔직히 그 전에 운도어트에서 약간 아쉬웠던 전개 부분도 수정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는 거. 물론 그 이전 운도어트도 수정을 또 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바뀐 라이플 부분이거든요. 바뀐 라이플 부분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만드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로 보이긴 합니다. 우리 카페에 지금 모델로 활동하시는 맹절이라는 그 전에 멸절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운도어트를 얼마 전에 완성하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말로는 제가 그분과 이렇게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채팅창에서 소통을 좀 제법 했었는데 그분께서 특별히 운도어트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도 좀 뭐 원래 고수라서 잘 만드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못 만들 정도의 부분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쉴드인데요, 제가 쉴드를 조금 힘을 줘봤어요. 유일하게 흰색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 장이거든요. 일부러 조금 화려하게 한번 넣어봤네요. 어드밴스드 오브 제타, 이 시리즈는 데칼이 어려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전 부분과 좀 바뀐 부분은 손 모양이 두 가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한쪽은 라이플 쥔 손, 한쪽은 펼친 손, 이렇게 두 가지로 변했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은 그냥 하나로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드밴스드 오브 제타 AOG 시리즈 중에 건담 TR6 헤이즐 2 어려워 헤이즐 2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전 운도어트에서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컬러링과 그리고 스커트 그리고 무장 상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뀐 걸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도어트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점을 드리자면 상당히 유니크한 모형이긴 하죠. 그러니까 에떼님이 이 시리즈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도어트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운도어트거든요. 물론 그 헤이즐 2긴 하지만 네 번째 모형인 만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한 부분도 많이 있고 데칼링이 좀 어려웠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모형은 스탠드 있어야 돼요. 스탠드가 전용 스탠드가 필요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맹절이님이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아크릴봉으로 스탠드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얇은 다리 뒤에 얇은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을 이렇게 내려서 지지대 형식으로 발바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모형 자체가 균형이 어떻게 맞춰주긴 힘든 모형이에요. 그래서 전형으로 스탠드가 좀 딸려 있어야 되는 모형이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모형 자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모형이고 디자인도 아주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모형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 좀 스탠드가 좀 아쉬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점은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주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